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대규모 국비 삭감에 따른 우리 지역 예산 상황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지자체마다 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건설업계가 비상입니다.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해서 정책 전문가와 학계, 주민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여야 4당도 의대 신설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김영록 지사가 무안군이 여의치 않다면 연내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만날 수 있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교육청. 자책 조사에 나섰지만 전남도 의원이 이를 믿을 수 없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방 교부세 등 국비 삭감에 따른 우리 지역 예산 상황을 점검해보는 목포 MBC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한 사업 구조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기존 사업들도 중단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 현경면의 한 마을. 해마다 비만 오면 하천이 넘쳐 농경지는 물론 저지대 주택도 침수 피해를 입기 일쑤입니다. 밑에 낮은 데는 다 잠겨버려요. 낮은 데는 잠기고 높은 데만 안 잠기고. 인근 저수지로 향하는 소하천들을 정비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 내년 여름까지 일대 소하천을 정비해 홍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5개 하천 정비 현장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천 내부에 시공된 옹벽 블럭은 끊겨 있고 하천벽 곳곳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현경지구 소하천 정비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 100억 원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공사 완료 시점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여름에도 비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래는 내년까지라고 돼 있어요. 네, 내년까지. 내년까지 가능한가요? 못하죠. 돈이 없는지. 내년 예산도 반토막 나온다, 이제. 내년도 교부세가 500억 원 이상 줄면서 고강도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한 무안군. 복지나 일자리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없다 보니 크고 작은 공사 계획을 늦추는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내년도 국토 지역개발 분야 예산 509억 원을 삭감한 상황. 굴곡 위험도로나 지방도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지방도 정비 사업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시군들도 수백억 원씩의 교부세가 깎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같은 건설 분야 예산을 주로 손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벌써 술렁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유지 관리가 안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부도 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회사 문 닫고. 관급 신규 공사는 얼어붙고 기존 공사마저 찔끔 예산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경제 역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광주시가 내년에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2,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6조 9,083억 원. 올해 본 예산 7조 1,102억 원보다 2.8% 감소했습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첫 감액 편성입니다. 광주시 세입과 정부에서 받는 지방 교부세가 가장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지방세는 9.8%, 지방 교부세는 13%가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광주시는 지방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올해 대비 4,819억 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과기와 기업을 살리는 적극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채 2,8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내년에 이 정도의 지방채 발행은 올해보다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경우 광주시의 누적 지방채는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광주 시민 1인당 120만 원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체 사업과 경상 경비를 지난해보다 10% 안팎으로 줄이고 지지부진한 생활 SOC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대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지역화폐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예산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법인세를 줄여버리니까 법인세로 이렇게 거치는
우리의 그 국세 이게 다 깎여버려서 결국에 이걸 오롯이 지방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됐는데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과 국비 지원마저 끊기면서 자치단체가 빚을 내 내년 살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정책 전문가와 학계, 주민 대표 등이 함께 의대 유치를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여야 4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의대 신설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 서울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응급의학 전문의는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남 17개 군단위 지자체들은 중증 응급 의료 취약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국립의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사 인력 확대와 지역 필수 의료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을 증원 규모를 정할 때 동시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 의대 신설 TO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 전문가와 학계, 주민 대표 등 3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30년 동안 우리 전남 도민의 염원을 모아서 우리 전남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여야 4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4당 공약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포함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협약을 했습니다. 또 지역 의대 신설과 신설 정원을 배정할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열악한 의료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권과 함께 전남의대 설립 유치 범도민 추진위는 대국민 성명 발표와 결의대회 등 의대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이 응하지 않는다면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먼저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는 단순히 무안군의 문제는 아니라며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라남도의 재차 대화를 압박해온 광주시. 서로 만나야 답이 보입니다. 전남에서 3자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했으니 가장 빠른 일정을 잡아서 회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양자와 다자, 삼자 등 어떤 형식에도 임하겠다며 무안으로는 민간공항을, 한평으로는 군공항을 분리 이전하는 방식도 동의한다며 다시 한평군을 끌어들였습니다. 전라남도는 한평군으로의 군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고 무안국제공항으로 군 민간공항 동시 이전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안군수를 포함한 3자가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만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고 무안군 설득에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광주시장과 먼저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전남도뿐 아니라 광주, 전북까지도 연계된 만큼 무안군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원래 SOC 문제는 광역 자치단체의 소관입니다. 뭐 항만이랄지 또 공항이랄지 고속도로랄지 이런 부분은 여러 시군이 함께 이용을 해야 되는 SOC이기 때문에 현재 전라남도는 무안군에 광주시와의 3자 회담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 다음 달 13일 무안군에서 김영록 지사와의 도민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지만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안군민을 소지역 이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김산 무안군수에게도 대화에 응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투병장 이전에만 전남 도정이 온 힘을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모든 도민의 도정 보고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군공항 관련 어떤 질의와 답변이 필요하다면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전남교육청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형대 전남도 의원이 이를 믿을 수 없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건물에 설치된 전광판. 바로 옆 건물에도 전광판이 눈에 띕니다. 학교 건물에 원래 전광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또 새로운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잘 안 봐요. 근데 시계는 좀 유용해요. 이 학교를 비롯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전남 지역 학교 200여 곳에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학교 여건 개선 사업 명목입니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이 추진한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전남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또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전남교육청은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교원 단체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 조사 일단 방법 등을 해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하지만 박형대 전남도 의원은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도교육청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물품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교육청은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관계된 사람들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야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행정사무조사 대상 시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며 내용은 학교 전광판 설치와 심폐소생술 실용기구 구입 과정 등입니다. 이번 발의안이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남도의회는 19년 만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책 1,500권이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책이 없어질 2년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책을 구입해놓고 사후 관리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모텔. 책상 위에 두꺼운 장편 소설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를 하며 이곳에서 머물던 47살 김모 씨가 도서관에서 훔친 책들입니다. 이곳 모텔 방에서 묵었던 남성은 이렇게 대출 바코드를 제거한 책 1,500권을 벽 한쪽에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한 이틀 일이더라고. 오늘 그 책을 다 읽었어, 삼촌. 그랬더니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년 동안 광주 도서관 8곳을 돌며 절도를 저질렀고 그중 시립사직도서관에서만 1,100권을 훔쳤습니다. 바코드를 제거하면 도난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점을 노린 김 씨는 한두 권으로 가볍게 시작한 도둑질이 들키지 않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잃어버린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요. 문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매한 책들이 없어질 동안 도서관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장만 집계하고 있을 뿐 기존 책 중 몇 권이 사라졌는지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을 찾을 수 없다는 도서관 이용객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지난 7월 도서관은 뒤늦게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고 뜯어진 바코드와 CCTV 화면 등 절도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도서관 측은 자료실에 보관돼 있는 25만 권의 책 행방을 확인하긴 어려웠다면서도 인력을 투입해 자료실 보안 점검과 책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분들이 그냥 보시고 다른 곳에 꽂아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정말 인력을 투입을 해서 확실히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통감을 했어요. 시민들의 민원이 있기 전까지 책이 사라졌는지조차도 몰랐던 도서관 측의 안일한 도서 관리에 시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당초 컨테이너 부두로 출발한 광양항은 현재 스마트 항만을 지향하는 융복합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통한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도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광양항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 총 물동량은 국내 2위, 석유화학과 제철 물동량 국내 1위 항만입니다. 올해는 국내 항만 가운데 유일하게 총 물동량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10%가 넘는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라는 위기에 여전히 직면해 있습니다. 때문에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난 5월 첫 번째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현장에 접목하는 데 무엇보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항만의 기본 고유 기능 자체가 경쟁력이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환적 화물의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환적 화물 정책들이 너무 1, 2년 단위로 짧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 측은 자족형, 화물 창출형 항만 구축과 터미널 운영의 효율화, 항로 연계성 강화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운영사와 선사, 화주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가 화물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 분들이 좋은 기업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과연 전라남도 저희 광양 지역에 어떠한 우수한 기업을 유치를 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화물 창출과 연관되기 때문에 공사 측은 특히 지역사회의 관심과 유관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노력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지역 정치권, 지자체, 공사, 기업들, 산학연구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해결이 된다고 저는. 현재 여수 광양항의 화물은 석유화학이 52%, 제철이 34%, 컨테이너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넘어 항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의 한 찜질방에서 빈내가 발견된 가운데 목포시가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가정 등에서 빈대로 의심되는 해충을 발견할 경우 전문 방역업체 진단을 권고하는 한편 스팀 청소기로 고열을 가하거나 직접 찾아서 퇴치하는 물리적 방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이번에 수집된 빈대 약충과 탈피각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추가 분석을 의뢰하고 빈대 종류와 살충제 감수성을 실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드론을 활용한 사업장 환경 감시와 지역 화력발전소 최대 출력 상한 제약 실시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매일 3회 이상 청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한 동절기에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내년 3월까지 운영됩니다.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조례안이 목포시 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에 장흥 향원중학교 방준수 교사가 선정됐습니다. 방준수 교사는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에서 벗어나 보드게임 등 체험 수학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오늘 목포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내일은 1도, 모레는 2도에 오르는 데 그치겠고요.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낮추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당분간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늘은 밤에 전남 서해안으로 비가, 내일 아침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목포와 전남 서부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만 낮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눈의 양은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9도, 한평과 영암은 10도를 보이며 쌀쌀하겠고요. 남해안도 한낮 기온 강진과 장흥 11도에 머물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0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으로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로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41분입니다. 추위는 일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란군은 들어라. 무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극찬이 아깝지 않다. 한국 영화를 구원하라. 웰메이드의 탄생. 사살 실패하면 아니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서울의 봄 지금 바로 예매. 보는 순간 몰입되는 존재감. 맛땡기면 장르다. 입어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 맛땡김.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All about performance. Dynafit. 이리 오너라. 1등 스마트홀로 우리 아이 교과 맞춤. 인질 스마트홀.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더 강력하게.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코웨이 비렉스. 어머, 여기 사람 많은 것 봐. 요즘 대세 모르세요? 초일부터 모두 다 엘리하이.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 공부 시작부터. 목이 간지러운데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리콜라 스위스 알프스 허브가 이 안에. 그럴 땐 숨 쉬세요.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 내가 다이어트하는 방법. 전 이거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아침엔 빨간물, 저녁엔 빨간통. 여기에 체지방 집중 감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매가 달라지거든요. 라인 보여요?